사실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핵심 수단들 그다음에 영어 책을 정말 즐기는 그 방법들 한글 책과 모국어와 모국어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모국어와 영어의 이런 뭐 비중이라든가 이제 영어 책을 즐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정말 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교수님의 경험들도 저 사실 너무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딸이 한 명이지만 이제 지금 뱃속에 한 명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 명이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미 그 과정들을 다 이렇게 지나오시고 넷째가 고2라고 하시니까 이미 이제 그런 경험들도 사실 좀 많이 궁금한데요. 내 자녀의 노출 방식이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해요. 사실 영어 책이 그 핵심, 중심에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혹시 뭔가 다른 어떤 매체들이나 혹은 뭐 다른 방법들, 그런 것들 활용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두 번째 출간할 책에 네, 이제 혼자서 아이들이 혼자서 영어책을 즐겨 읽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이제 서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게.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냐면 네. 영어책 읽기만으로는 2%가 부족하다. 영어 그러면 책으로는 100%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2%를 어떻게 채워줘야 되느냐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도 그렇지만, 자, 우리말과 영어가 똑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네, 모국어를 배우는 것과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네, 다르다 그래서 다 다른 건 또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말도 그렇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그 언어를 사실은 이제 그게 글로 돼 있던 소리로 돼 있든지 간에 네네. 머릿속으로 그 언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그렇죠. 때 어릴 때의 언어는 사실은 소리로 많이 들어가지 글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2%가 부족하다 그러냐면 사실은 어, 이 비중,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양적인 걸로 봤을 때는 2%만 부족한 게 아니고 네, 한 60%는 부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냥 비중을 봤을 때 제가 네, 2%라 그랬고, 그러면 어릴 때는 결국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그 영어라는 언어가 네, 깊숙이 제대로 자리를 잡혀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주로 소리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책 읽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듣기 자료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 너무 빠져서 치중하다 보면 네. 책 읽기의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저한테 우리 아이는 그 동영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만 좋아하고 책은 싫어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있죠. 네, 제가 왜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줘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사실은 동영상도 큰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그것을 매체의 특성 자체가 책을 안 읽게 그렇습니다. 만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주는 거는 사실은 어릴 때 언어 입력으로는 양은 크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영어 그림책을 제가 이제 이미 분석을 오래전에 해봤는데 네, 평균적으로 영어 그림책의 단어가 사실은 그 텍스트의 길이가 네, 500단어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짧죠. 아, 네, 그렇죠. 그러면 500,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어른들이 읽는 텍스트는 한 페이지에 실제 뭐 500단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네, 250, 적어도 한 300단어 들어가는데 생각을 네,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림책을 하나 읽으면 네, 겨우 그냥 정상적인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만약에 뭐 200권, 300권 읽어도 약간 네, 두꺼운 책 한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양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양적으로 봤을 네, 때는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물론 네, 우리가 네, 이제 반복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네, 양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부족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언어든지 그걸 잘 하려면 머릿속에 그 양질의 입력이 차고 넘칠 만큼 사실은 네, 쌓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렇죠. 것처럼 우리말도 그렇게 해서 배웠고. 네, 그래서 그 2% 부족한 부분을 네,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또 흥미로운
어떤 그 보고 듣기 자료를 통해서 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보고 듣기 자료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 영어책 읽기 힘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든지 간에, 하여튼 그 재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으면서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맞습니다. 봤을 때, 사실은,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그냥 영화. 여러 가지 뭐 디즈니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아이들이 볼 만한 많은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있습니다. 집에, 그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집에 한 영화가 1000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거의. 아, 네. 그 정도로 영화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아이들이 많이 봐주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은, 네. 제 영어책 읽기 힘의 맨 뒤에 보시면 네. 15개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네. 맨 뒤에. 15개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네. 그게 사실은 대충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네. 실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가 좀 먹어서까지도 즐겼던 어떤 TV 애니메이션이고, 네. 그게 제가 수준별로 나이를 해놨습니다. 네. 제일 쉬운 어떤 그 부분은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영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그림책은 그 텍스트가 없고 그림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슷한 뽀뽀뽀를 보는 거와 네.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영어 텍스트가 거의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동영상을 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말은 비록 하지 않지만 그 언어 문화권의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위기, 네. 그리고 어떤 살아가는 방식, 또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어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단지 말만 없다 뿐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무슨 뭐 도라라든지 아니면 블루스 클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즐기면서 네. 점점 영어를 이제 자기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게 되거든요. 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영화보다는 네.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더 추천합니다. 저도 그,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그림책 수준을 벗어나셔야 돼요, 사실은. 영어 그림책이 굉장히 좋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읽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영어 그림책에 빠져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냥 한국어라면 영어 그림책만 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사실은 책 읽기를 통해서 책 자체를 즐기고 지식과 지혜를 어떤 넓히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영어라는 이 문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또 욕구도 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는 이제 그 소리 언어에서 문자 언어로 가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영어 텍스트 읽기를 통해서 그 엄청난 입력의 양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엄마나 아이들이 그림책 수준을 벗어나서 챕터북을 시작하다가 네. 끝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챕터북 수준에 가도 학원 같은 데 가보시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읽습니다. 네. 왜 한 권을 읽겠습니까? 마치 이거를 교과서처럼 생각해서 공부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 시험도 보고, 그죠? 그 네. 다음에 거기에 어려운 문장이나 어구도 설명도 하고, 또 네. 공부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 영어 책까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되죠. 이게 단어 외우고 시험 치면서 하면 그게 진정한 책 읽기를 장려한다고 보긴 참 힘들죠. 자,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네. 아주 그러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책 읽기에 빠진 아이들, 그리고 책 읽기를 제대로 하는 아이들은 네.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챕터북 같은 거는 하루에 10권도 읽습니다. 하루에 10권도. 그렇죠. 네. 읽을 그런데 수 있는 거. 일주일에 한 권을 공부해서 읽어서 네. 언제 사실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네. 우리말처럼 느끼고 또 영어로 사고하고 영어로 또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영어책 읽기가 최선의 방법이다. 때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또 네, 그래서 영어책 읽기를 뭐 학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영어책 읽기에 실패하거나 그냥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사실은 가장 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영어책 읽기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영어책 읽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도 맞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어 책 읽기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결론적으로는 양을 너무나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영어에 대한 충분한 인풋이 우리 영어에 대한 그런 충분한 노출이 아이가 거기에 충분히 노출이 안 돼서 영어로 사고할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끊기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는데 그렇죠. 책을 읽는 것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수능 문제, 수능 영어 문제에 나오는 긴 텍스트를 사실은 네. 시간 안에 네. 그 답을 찾아내는 거지 네. 그 텍스트를 여유 있게 가볍게 뭐 이렇게 즐기면서 그냥 마치 그냥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영어 문제 푸는 것처럼 여유 있게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네네. 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수능 텍스트, 수능 영어 시험 이런 문제를 실제 풀어봤거든요. 근데 네네네. 제가 정확히 시간은 모르지만 한 네. 뭐 60분짜리면 한 20분이면 다 풀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다른 어떤 일반적인 아이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네. 뭐 이렇게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도 네. 하루면 다 읽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수능 영어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길어봤자 이게 그냥 잠깐 이렇게 훑으면 되는 네. 그런 정도의 아주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엄청나게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읽기에 많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그 텍스트가 어렵게 느껴지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이미 거기에 젖어 있는 아이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양적인 면에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이제 그 갭을 사실은 제대로 된 영어 읽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 이제 책 이외에 다른 방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어, 영상이 너무 많은 영상을 이제 아이에게 노출을 시켜버리면 책에 대한 재미를 온전히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상 자체가 주는 그 달콤함이라고 하나 그 매력이 아이를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영상과 책을 조금 이렇게 잘 버무려서 아이에게 노출시켜주자.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아이가 그 영어 인풋이 어느 정도 많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책을 통해서 온전히 그게 완성이 된다. 그 충분한 인풋으로 형성이 된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아주 정리를 네,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들께서 네, 아이들이 어릴 때 뭐 비디오나 동영상을 많이 보면 네, 여러 네.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그 부분 궁금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케이스는 이제 네, 그냥 단순히 아이에게 동영상을 많이 보여줬더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것들은 정말로 그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시켜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사실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릴 때는 어떤 네, 소리 언어의 입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그런데 제가 그 TV 애니메이션을 추천하는 이유는 네, 주로 그 미국의 PBS에서 만든 그 제가 거의 추천한 그 TV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게 상당히 교육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보통 보면 20분 내지 30분 단위로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무슨 맞습니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저희는 너 그 책 한 권 읽고 나서 그거 하나 봐라. 네, 아니면 그거 두 개 봤으니까 이제는 책도 한 권 읽어라. 어,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네,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바람직한 거구나. 또 네, 이런 방식으로 절제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어릴 네, 때부터 사실은 이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규칙처럼 만들어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네, 그리고 이제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고, 네, 사실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아, 제가 참 하트 이렇게 엄지척 날려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그 입력량을 어떤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그거는 한꺼번에 몇 시간씩 봐서가 아니고, 네, 사실은 매일, 그러니까 동영상을 어떤 그 시청하는 것도 마치 책 읽기를 즐기는 것처럼 제가 네, 그래서 즐겨 보고 듣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즐겨 보고 들음으로써 사실은 1년, 2년 쌓이다 보면 그게 정말 마치 내가 그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살고 학교를 다닌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네. 머릿속에 영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제 영상 어떻게 보면 영상 활용에 대해서는 정리하자면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통제 없이 보여주는 거는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이와 부모 간에 어떻게 보면 약속 그런 규칙에 대한 것도 가미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관계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뭐 밀당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과 책을 함께 엮어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인풋도 쌓이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많은 소리에 대한 인풋이 어떻게 보면 그 발음 측면도 그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책을 좀 부모가 발음이 좀 어설프고 좀 구멍이 있어도 사실 이렇게 좀 쉽게 읽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네. 영상과 이렇게 조금 같이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자 그런 말씀 맞죠?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랑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맞습니다. 네. 엄마들께서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한데 뭐 맞아요. 발음도 네. 네. 엉터리인데 네. 이 책 읽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네. 읽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네, 이제 맞습니다. 의문을 네. 내주시는데 지금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영어 발음이 엉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경우는 엄마 아빠의 그 어설픈 영어로 영어책을 열심히 읽어줘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식 발음으로 읽어주셔도 아이의 영어는 절대 망쳐지지 않습니다. 어. 네. 아이의 영어가 이상하면 그거는 사실은 네.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라 엄마 아빠 네. 잘못이네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뭔가 부족한 영어로 읽어줘서가 아니고 네. 사실은 아이가 좋은 영어를 들을 만한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이는 사실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일 한 시간씩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좋은 어떤 동영상 보고 듣기를 즐기면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부모인데 네.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나옵니다. 네네. 응? 어, 그런데 또 엄마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는 네.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네. 큰일 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그렇지 아니라는 않습니다. 답이 쉽게 나오는데, 네, 영어로 가면 이제 그걸 잊는다는 말이죠. 왠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죄책감이 네. 들고,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자꾸 이 불확실함 속에서 이거를 읽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가 있는 부모라는 그런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약간 좀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설사 내가 어떤 이 언어에 장애가 있어서 네. 한국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 발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책을 읽어주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줌으로써 입력이 들어가지만 이 네. 책 읽기가 즐겁고 책 읽기가 가치 있고 이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네. 어떤 깊은 재미가 있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엄마 아빠의 애정, 네. 그죠? 그다음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 네. 그리고 또 엄마 아빠랑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또 아이가 또 뭐 하여튼 어설픈 얘기라도 막 해주면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책 읽기와 결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영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네. 정말 실제로 말이 어눌해서 음, 좋은 영어 입력을 주기가 힘들다면 그 부분은 그냥 다 무시하시고 네. 사실은
그냥 좋은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면 네. 아이의 영어는 정말로 유창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만약에 부모가 어설픈 발음으로 책만 읽어준다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거는 꼭 책 읽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네, 아이가 받은 입력이 네, 부실한 것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 아이의 인간은 그냥 자기가 받아들인 것만 네,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그렇죠. 사실 내 영어가 엉터리이고 네,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말 발음도 조금 어설프고 또 영어 자체도 부족하고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나를 통해서만 영어 입력을 받았다. 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영어는 나를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읽어주는 그런 육성으로 책의 재미를 가지고 책에 대한 인풋도 많이 들려주면서 다른 영상이라든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추천 영상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노래라든가 음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조건이 있다면은 우리 부모가 영어 발음에 약간 구멍이 크든 작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이제 저희를 흉내내고 저희랑 함께 이제 함께 따라온 가정들이 꽤 있어요. 자,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처럼 비슷하게 영어를 잘하게 된 가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 정도까지 온 그런 가정도 있는데 한 가지 네, 분명한 거는 사실은 네, 그 가정들의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네. 아이는 실제로 적어도 발음만큼은 원어민처럼 쉽게 예외 네. 없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마지막에서 네.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교수님이 경험 이야기 한 개만 여쭤보면요. 사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영어 노출 환경에서 영어와 관련된 문제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그거 질문 바로 다음에 이어서 아이가 자꾸 아빠가 자꾸 영어 책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어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네 명이니까 네 명 중에 한 두 명은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의 입장에서의 영어 노출 환경에서 어려움. 그다음에 부모가 이걸 진행하면서 아, 내가 아무리 영어에 대한 전공자라도 이거는 힘들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극복하시면 되겠다. 혹은 이런 거를 주의하시라. 뭐 이런 팁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아까 이제 일부에서 선생님께서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네.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네, 네. 사실은 영어에 관한 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은 네, 네. 없었는데 이제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네 명이 공통적으로 네, 자기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재미있는 동영상,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책을 즐겼을 뿐인데 네, 그리고 한 번도 공부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된 네, 그렇게 이제 케이스라서 그 부분에서는 아이들도 불만이 없었어요. 사실은 없고 네, 지금도 네, 없고 네, 그런데 이제 네 명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다른 이제 뭐 넷을 키우다 보면 이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때는 경험이 없다 보면 네, 사실은 이제 뭘 모르니까 실수하기 좋고. 네, 근데 부모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하기 쉬운 실수 그리고 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뭐냐면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어, 욕심을 냈었습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 저희 그러니까 둘째가 딸아이인데 이 네, 아이는 이제 첫 아이는 뭐 알아서 술술 잘하고 네, 또 뭐 영어도 잘하고 다른 것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네, 또뭐 말도 잘 듣고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네. 둘째 아, 아이도 예를 들면 대충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네,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 딸아이는 이제 겁이 많아서 네, 일단 그 책의 수준을 높이는 거를 엄청 꺼려 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제는 그 나이가 됐고, 아니, 그때, 그 나이라는 거는 이제 어리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됐고, 또 뭐 그만큼 읽었으면, 이제는 네가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어도 되지. 네, 어,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음, 이제, 뭐, 자꾸 이제 그, 어떤 그, 챕터북 한두 개, 그 다음에 특정 작가의 책만을 주로만 읽었거든, 저희 딸은. 네, 그런데, 그때, 아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어, 그것만 읽지 말고, 그거는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읽지 말고, 다른 것 좀 읽어라. 이제, 아, 이렇게 이제 해서, 사실은, 약간 이제, 그 아이가 거부감도 보이고, 그리고 네, 이제, 뭐, 크게 이제 뭐 반발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본인은 아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못 네, 읽게 하니까,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못 읽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못 읽게 했다기보다는 네, 너무, 그러니까 그 편식을 하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뭐 같은 책들을 반복해서 읽는 거, 이게 네, 좋은 점도 있고 또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우리 딸아이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특정 챕터북, 특정 작가, 뭐 쉽게 네, 말하면 이제 뭐 책이 1000권 있다면 그 중에서 한 네, 100권 정도를 그냥 네, 읽고 다른 거는 이제 겁이 나서 안 읽는다든지 뭐 좀 어, 이렇게 낯설어서 안 읽는다든지 이런 어떤 특성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어떻게 네, 조언을 하냐면, 네, 편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예를 들면 뭐 무슨 공부책 같은 거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왜 그게 이제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그건 원래 아이의 타고난 속성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네, 두 번째는 아, 우리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려다 보면 아무것도 못 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영어는 외국어라서 가뜩이나 네, 어려운데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네, 뭐냐면 바로 뭐가 됐든지 간에 나쁜 책만 아니라면 음, 무조건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책 편식은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막아버리면은 싫잖아요. 나 지금 이거 읽고 싶은데.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독서에 대한 재미를 조금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이가 책 읽기를 정말 즐겨서 점점 많이 읽게 되고 또 네. 많이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그냥 탐정 소설만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렇죠. 아이는 뭐 무슨 러브 스토리만 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괜찮으니까 네. 많이만 읽어서 일단은 네. 영어가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네.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수준에 네.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제는 아이가 이제 나이도 먹고 머리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록 나는 뭐 이런 거는 즐기지 않지만 네.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네. 내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책도 못 읽는데 뭐 네. 좋은 책 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야 주제 그 사실은 제가 제일 추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엄마 평화라든지 영어책 읽기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네. 책들 뒤에 보시면 네. 상당히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이렇게 네. 책을 추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커리큘럼도 짜시고 또 다양한 아이들을 또 지도하시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를 주제별로 유형별로 많이 아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엄마들이 아실 필요는 크게 없는 그런 네. 정보인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아실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그렇죠. 그것만 아이가 아시면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 재미있어 할 만한 책,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뭔가 이렇게 무슨 그 미술이나 음악에 대한 책도 읽어야 될 것 같고 무슨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책도 읽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넌피션도 읽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자꾸 레커멘드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이의 책 읽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더 네.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동의합니다.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일부 나왔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도 확고한 생각이 있긴 한데, 제 생각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해주시면, 교수님이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 또 분명히 이러면서, 동의합니다. 이럴 것 같긴 한데, 어, 엄마표 영어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있어서, 어, 또 힘들어 하시고, 부모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는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즐기고, 그 다음에,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문제 풀기잖아. 음. 수능이라든가, 혹은 내신이라든가, 그런 거랑은 엄마표 영어에서 이 괴리가 있지 않는가. 네네. 그렇게 저는 질문을 저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음. 사실 이런 그림책이라든가 리더스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챕터북,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주 현실적이지만, 그런 거에 혹시 괴리를 느끼시진 않았는지, 혹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네. 열심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제대로 끝까지 가지 않으면 네. 어쩌면 영어도 잡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도 네. 놓치는 네. 그러한 경우가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있죠. 어, 그게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는 뭔가 학교 공부를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영어책 읽기를 포함한 영어가 사실은 세상에 뭐 내신, 입시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여유 있게 룰루랄라 하면서 해결할 만큼의 수준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거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영어책 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자, 제대로 된 영어책 저도 읽기를 동의합니다. 하면 네.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간이 부족하겠죠. 근데 네. 사실은 아이들이 충분히 기회가 있을 때에 네. 제대로 된 영어책 읽기를 배워서 제대로 하면 제가 사실은 그 영어 북클럽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네. 책도 함께 읽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그 방향이 잘못돼 있으면 네. 사실은 헛수고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많은 기회비용을 낭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100%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해야 절반의 성공에 머무는 네.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고 실제로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보시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거의 장담하건대 누구라도 하는 네. 거는 예를 들면 빠른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느린 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늦기 전에 영어책 읽기를 제대로 하면 네. 사실 시험 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 네. 실제 잘하는 아이들은 토익 만점 수준에 나옵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했다고 전제했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느린 아이도 사실은 저희는 아이들이 영어 테스트를 해볼 만한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저희 큰 아이는 뭐 조금 약간 빠른 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네.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영어 시험을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4월에 시험을 봤는데 토익 네. 만점을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학원을 다니거나 토익 참고서를 갖다가 무슨 공부한 결과가 아니고요. 네. 그야말로 책만 읽다가 네. 입시 때문에 뭔가 점수가 필요해서 시험을 본 거였는데 네. 그냥 덜컥 만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케이스만 더, 얘는 이제 좀 약간 빠른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 네. 조금 덜 빠른 아이는 네. 저희 셋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토익 시험을 또 걔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해서 본 시험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토익 점수는 네. 자기가 받은 점수에서 200점을 빼면
네. 아마 그게 실력 점수일 거다. 아, 맞습니다. 네, 그것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토익 시험을 보려면 다들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학원을 가든 가지 않든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공부에 그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제가 알기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실전 문제 비슷한 거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답을 몰라도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는 거죠. 아, 그거를 학원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어느 책도 이 두 가지를 피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그 만일 내가 토익 어떤 그 학습서를 집필을 했는데 이 책은 사실은 그야말로 영어 실력만을 높여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 네, 그 책은 아마 그 일수에도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남겠죠. 예. 자, 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런 책 같은 거는 생각도 사실은 이제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무슨 뭐, 그냥, 토익 시험이라는 건 몇 시간 보는 거구나. 네, 그리고 뭐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구나 하는 거를 파악하는 정도로 준비하고 사실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토익 그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어요. 하나는 만점이 나오고 하나는 975점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토익 시험은 이게 회산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초등학생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안다고 볼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어떤 시험인 거하고 상관없이 너무 어렵지만 않으면 사실은 네, 그냥 영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의 실력으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감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영어 체계가 확고하게 머릿속에 형성이 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게 보면 약간 좀 많이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문맥이라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때려잡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이제 왜냐면 영어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잡혀 있으니까 그 수많은 네. 독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과거 어릴 때 즐겁게 영어를 해서 그거 체득한 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지 간에 사실은 실전 문제 풀지 않고 네, 요령을 공부 안 했어도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만큼의 점수를 네. 받을 만큼의 영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그렇죠. 네, 졸업할 즈음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사실은 수능이 됐든 안 그러면 수능보다 더 어려운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학별로 뭐 영어로 또 에세이 쓰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약간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어떤 시험이 어떤 과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사실은 나중에 공부해서 할 수 없는 그게 공부해서 시험 점수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고역입니까 사실 그게. 그렇죠. 네, 그런데 힘들죠. 영어가 준비된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게 이런 시험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되겠다는 요령 정도를 터득하고 네, 약간의 어떤 준비만 거치면 사실은 어떤 시험도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아주 느린 아이를 키워본 것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사실은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아이 막내 아이는 정말 느린 아이인데 여러 가지 네, 면에서 그 네, 아이도 영어를 정말로 자기 언어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선생님께서 이 엄마표 영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네, 엄마표 영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고 네, 그야말로 우리 아이의 진짜 영어 실력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목표 이거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엄마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네, 자, 그것을 책 읽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만 한다면 저는 네, 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네, 사실은 뭐 타고난 능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렇지만 네. 적어도 현실적인 시험 정도는 그야말로 코웃음을 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고,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에센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또 아주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그 일부에서 잠깐 이렇게 훑어 주셨는데요. 우리 어릴 때는 한 4세에서 빠르면 4세, 그럼 그다음에 한 5세, 그다음에 곧 7세 사이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도 하고요. 혹은 네. 어떤 이제 가정에서 엄마표 영어를 이제 방금 교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듯이 부모가 주도하에 이렇게 즐겁게 하지만 그런데 왠지 영어책을 읽으려면 글자를 알아야 되니까 파닉스 이제 글자를 익히게 하는 교수법을 통칭하잖아요. 이제 그런 네. 것들 이 글자 문자 읽기가 돼야지 되는데 이 문자 읽기를 거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최우선을 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영어를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해야 되니까 글 읽기를 해야 돼. 파닉스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혹은 만약에 영어 학습 혹은 습득에 순서가 있다면 이것부터 해야지 된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네. 확실하게 말씀을 아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첫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파닉스는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다. 아주 맞습니다. 중요한 지식.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그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순천에 네, 그 20명의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책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음, 뭐냐면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야,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네, 순천에 계신 그 할머니 20명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네, 이분들이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글을 못 배워서 나중에 그게 이 사무쳐서 사실은 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 왜냐면 그전에는 뭐 편지 하나도 못 읽어서 손자한테 네, 읽어달라 그러고 네, 사실은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나가는데 간판에 뭐가 써있는지 잘 모르셨고 네, 네, 그랬는데 그 글을 그러니까 이제 해독하고 나시니까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음, 이런 거예요. 네, 자, 사실은 이 파닉스는 정말 중요한데 네, 파닉스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면 네, 우리가 영어 문자를 몰랐지 영어를 몰랐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사실은 이제 파닉스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영어 읽기 요령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영어 파닉스는 한국에서 우리가 파닉스를 생각하는 것과는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음, 거기에는 자, 미국에는 우리나라 가정보다 문맹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일종의 이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해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아이들은 네, 학교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못 읽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통해서 문자와 단어를 해독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면 사실은 그 아이들의 책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 파닉스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네, 그 아이들 똑같이 우리가 영어, 이 알파벳을 몰랐지. 네, 사실은 영어를 몰랐나.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자면. 그렇죠. 왜냐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네, 뭐, 가정이 예를 들면 교육적이지 않으면 뭐,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언어적으로 우수한 아이는 아닐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자기 나라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고, 사실은 그렇죠. 영어만큼은 완벽하게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책만 못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을 보고서 이게 어떤 단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요령을 가르쳐 주면 그 네, 아이들은 문자 없이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의 상황에서도 파닉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릴 때 자연스럽게 많은 영어를 보고 들으면 머릿속에서 국어 영어 능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미 영어가 사실은 자기 언어처럼 상당 부분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책을 보면 자기는 이미 아는 단어인데
네.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네. 때, 그 문자를 해독해서 이 단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알게 되면 이 네. 아이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구어 지식을 가지고 그 네. 단어를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어떤 알아보는 요령이 이제 그 반복 연습을 통해서 상당히 자유자재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실제 그야말로 책이 술술 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죠. 그거는 책 읽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 읽기의 본질은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영어 단어 찾아서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또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떤지도 한번 익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단어와 표현과 어떤 문장 구조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는 대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사용해서 추측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충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그 이야기를 즐기고, 네. 그렇게 내용 속에 빠져서 책을 막 읽다 보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단어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대충 이런 것 같아. 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어는 언제 어떻게 쓰이는 거야. 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진짜로 잘하는 아이들, 영어책 읽기를 제대로 한 아이들은 사실상 단어 공부를 하는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어떤 특별한 시험을 앞두고 나서 내가 네. 여기 이 시험과 관련된 뭐 어떤 어휘를 좀 익혀야 되겠다. 아니면 대학에 가서 내가 이제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데 그 분야에 어떤 특수한 어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그런 표현들을 익힐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은 대부분의 어휘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그 단어의 쓰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릴 때는 이 단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버벅거리면서 대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아이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렇죠. 모르는 근데 거죠. 근데 그것은 모르는 극히 건 아니잖아요, 그게. 비상적인 네.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부모 입장에서는 한국어로 된 아주 네. 뚜렷한 단어로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더더욱 이제 사실 실수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파닉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닉스는 정말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실은. 네. 자, 그런데 사실은 머릿속에 영어가 없으면 그 파닉스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의 아이들 중에 누구도 네. 그러니까 한글을 떼는 거가 한글 파닉스를 배우는 건데 네. 그 한글을 뗐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한국어를 알고 있고 단어도 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읽는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책 읽기의 시작은 네. 머릿속에 이미 해당 언어가 있고 그리고 네. 그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져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고 또 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단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고려하면 이걸 이해하셨다면 자 우리 아이가 영어가 충분히 안 돼 있어요. 네. 뭐 보고 듣기도 충분히 안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영어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없는데 파닉스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셔도 네. 그런 아이가 영어책을 읽는 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그걸 즐긴다? 이거는 힘들. 정말 네. 거의 불가능에 말이 안 돼. 가까운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까 말에 그대로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을 못 하는데 글 읽기를 하는 아이는 없듯이 당연히 영어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 영어를 알고 있는 머릿속에 그 구어 영어라고 표현을 한다면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지 영어에 대한 체계와 영어에 대한 그런 말을 이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최소한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그 다음에 글 읽기를 하면은 이게 이거지 이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건데 글 읽기를 먼저 해버리니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겉만 자꾸 핥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아이는 싫어하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일부 처음에서 말씀하셨던 파닉스를 먼저 하게 되면 아이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재미를 못 느낄 것이고 의미 파악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 책 읽기를 더 못 즐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보거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네네.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가 이제 아마 한국에 계신 선생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파닉스만으로는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파닉스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단어를 한국에 공부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파닉스도 배워. 단어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어. 그리고 네, 동시에 또 우리가 뭐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알려줘. 네, 사실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충분한 영어 지식이 쌓일 수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사실은 책만 읽기에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읽기의 재미를 깨닫기에도 힘들고. 네, 네, 그런데 지금 없는 영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막 단어 네,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네, 또 뭐 이렇게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가뜩이나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는 게 어려운데 네. 그 아이에게 영어를 너 싫어해, 싫어해, 싫어해. 이렇게 사실은 아, 말해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네, 지금 아마 그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파닉스에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아마 그 소비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엄청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영어책 읽기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영어책 읽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네, 뭐 영어책 읽기 중심의 학원도 많이 있고 영어 유치원에 가도 또 영어책 읽기를 시켜요. 또 요즘에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진짜로 잘하게 되는 케이스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참 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사실은 순서도 조금 잘못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영어책 읽기가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네, 그야말로 뒤에서 잡아당겨도 사실은 막 읽고 점점 많이 읽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네,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네, 결과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고 실제 책을 즐기는 것 네. 이것을 사실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네 글자로 정리를 해보면, 읽기가 먼저가 아니라 듣기가 먼저다. 듣기와 영어 체계 형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읽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공부를 하면 네, 과거에 이제 저는 30이 넘어서 미국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카세트 플레이어 네, 그를 처음 봤거든요. 시골에서 네,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실은 문자 언어를 먼저 배웠어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어쩔 네, 수 없는 경우고.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할 네,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네, 언어라도 사실은 네, 결국적으로 소리부터 시작하는 게 네. 사실은 제일 아,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일단, 이 라방이 지금 한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네, 네, 네. 오늘은 사실 교수님께서, 이 2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쫙 쏟아내 주셔서, 사실 이거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 처리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느끼고, 이제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오늘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 책 안에 거의 100%,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례들과 벌써 2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500쪽인데 실제로 느껴지기는 체감은 500쪽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하시는 그 북클럽도 저에게,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언지를 주시면 제가 물심양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고, 아마 참여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 네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꼭 해주셨는데,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